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제가 중간에 한번 동영상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오늘 15, 14일 방송에서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조금 긴데요.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청약이 내일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라 그럴까요? 취소분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정당 계약이 아니라 이럴 때 취소하잖아요. 그게 이제 15일자에 좀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관심 있는 분들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내 집 마련 좀 필요하신데 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관심 가지면 좋습니다. 뭐 시세에서 말하면 뭐 로또 줍줍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해당되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USA 투데이라고 미국의 큰 은행이 있는데 190개 은행 정도가 이제 예금주들이 돈을 좀 찾으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갤럽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은행 위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내 예금에 대해서 불안하다. 뭐 이렇게 좀 이동하고 싶다. 이런 답변이 나온 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랑 비슷한 수준까지 왔답니다. 한 50% 가까이가. 27%는 조금 걱정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걱정 없다 이랬는데 이것도 좀 심리가 좀 많이 안 좋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PF 대출 기사 요즘 나왔죠. 연체율이 10% 초과했습니다. 초과했고 연체액만 4,600억이에요. 그 연체율이 1년 전에 비해가지고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조금 가시화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을 되기 전에 조금 이 문제가 될 거다. 이게 터지면 이제 부동산은 다시 한번 또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 올 것이 오고 있다. 5대 은행 대출 미회수 떼인 돈 벌써 4조.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미회수 한 돈이 벌써 4조입니다. 아예 손실 처리한 거죠. 그럼 뭔가 이상하지, 예전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수면 아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5월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원래는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나름 버텼어요. 물론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조금 약세 분위기가 좀 돌아서는데 5월하고 이제 연결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밀었어요. 4월 달에 원래 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거고 부동산 PF 여전히 주목해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냐면 이제 청약홈이라고요. 아파트 청약홈 이래서 한국 부동산은 청약홈 치면 이 페이지가 떠요.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이 앞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취소 후 이렇게 공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양을 했는데 다 정리하고 나서 계약 쓰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합니다. 전산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세대는 취소를 시켜요. 그걸 다시 분양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완판된 현장들은 사실 도움이 많이 됐죠. 그리고 또 시간이 다 예전 거기 때문에 고가일 때 한 데도 있지만 저가일 때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청약의 기회가 됩니다. 조건들은 다 다른데 그럼 결론은 뭐냐? 보실 때 이 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된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청약 일정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파란 거 이렇게 연두색 이런 것들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냐면 여기 이 5월 달치를 들어가면요. 2023년 5월이죠. 들어가면 15일자 내일이죠. 내일 날짜 보면 흑색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 과천쪽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한 세대도 있고 5대 있고 이 단지마다 조금 세대수가 다른데 취소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게 이제 분양가가 적정한데 일단 무순위 청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도 물론 있겠지만 그 입자 모집 공고문이 다 달라요. 그걸 보시고서 접근하시면 되니까 기회가 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면 뭐 그쪽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 청약 입주자 공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나한테 좀 당첨되면 좋겠구나 하시면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가 심하게 비싸지는 않고요. 다 적정 가격 수준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히 과천 여기 있죠. 이렇게 네 군데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보셔가지고 마음에 드시거나 조건에 맞으시면 내일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으니까 꼭 참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에 대한 허위 기사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작년 분기에 대해서 80% 거래가 늘어났다 이랬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한두 군데서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15년도에요.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쭉
거래량이 어때요? 15,000건대잖아요. 지금 요번에 3,000건 좀 넘었고 서울에 그죠? 그걸 가지고서 분기를 다 합하면 몇 건이에요? 한 7, 8천 건 되거든요. 예전에 반토막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비하면 10분의 1 토막 수준이에요. 평균적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30%,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확실한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거에다 비교를 해가지고 요것만 기사를 썼어요. 아주 좀 편협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치사합니다. 그죠? 이걸 같이 써줘야 시청자분들이나 또 만약에 지금 파시려는 분들인데 그 기사를 잘못 보고 조금 더 받으려다 못 팔면 만약에 사업에 자금을 쓰려고 하지 이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기사가 아주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좀 보시고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 드립니다. 이렇게 거래량 뭐 예전에 78% 이상 급증 이런 거 요거 갖고 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믿지 마시고 거래량이 예전에 바닥일 때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즘 뭐 2, 3년 뒤에 입주 물량대로 요새 공급이 안 되면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적어져서 폭등한다 또 이렇게 공포심 조장을 해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2008년도 기사입니다. 주택 공급 급감 여파 2011년에 입주 대란 오나. 그럼 이때는 2008년도거든요. 있을 때가 2009년 초. 이런 식으로 써요. 이 신문이. 쓰고 나는데 이때 어때요? 계속 하락했습니다. 미분양 나고. 똑같아요, 패턴이 아주. 이런 기사를 생각해 보시면 또 언론들에 당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은행들의 상태가 어때요? 보시면. 연체율이 너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여기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 시장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제 말씀의 뜻을 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주택 공급 급감 여파 2011년 입주 대란 오나. 이렇게 쓰잖아요, 기사를.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데서 쓰죠. MK 매경이죠. 줄어드는 공급 물량, 지방까지 강세 이어질 듯. 뭐 이런 기사들은 그러니까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을 말씀 올리면 여기 보시면 대출 연체 증가의 위험 신호 이런 기사들 쭉 뜹니다.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 10% 돌파, 연체 잔액만 4,600억, 5대 지방은행 연체율 2배 급증, 지역 경기 침체 직격탄. 이게 자료가 은행연합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증권사 연체 급증도 짚어주고 이렇게 쭉 보시면 내용이 어때요? 지방은행 5곳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지금 6%가 넘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이 부실 채권이 자꾸 발생하니까 좀 문제가 있죠. 또 KB 이런 데도 언론상에는 뭐 3.68 뭐 낮아졌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신용대출 금리도 좀 높습니다. 실제로. 보도에는 그게 잘 안 나요, 또 여러분. 부동산 PF 연출을 10.4%. 2021년 말에 2년 전에 3.7%였습니다. 근데 지금 10.4% 점점을 쏘았네요. 1년 만에 3배 폭증. 증권사 부동산 연체잔액 1,690억에서 4,600억. 이건 손실 처리해야 돼요. 이거 문제가 터지겠죠, 어디선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부동산 PF 연체 잔액 여기 4,000억. 그러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축은행도 이래요. 캐피탈도 3,000억. 여기 좀 문제가 있죠. 은행과 이쪽은 또 안전해요. 말씀드려요. 증권사 PF 부실 채권 추이 3배 늘어났습니다. 3배. 6,000억. 좀 이상하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건 뭐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주의 1개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요. 은행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그런 거에 맞춰서 5가지로 이렇게 대출자들을 구분을 해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정 손실은 아예 손실 났다고 생각하고 대손 충당금이나 돈으로 메꿔요. 손실을 처리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이제 경매를 붙입니다. 추심 쪽으로 넘기거나 공매를 하거나 경매를 붙이는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데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건 요주의 7% 이상 1개월 여상 3개월 미만 연체인데 이 안에 이분들의 어떤 상태가 별로 안 좋답니다. 구성이. 그래서 이게 곧 이걸로 넘어갈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정상보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그게 뭐예요? 높은 집값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해서 무리하게 한 버블로 레버리지 일으킨 분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시기 초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가 이제 올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뭐 봤던 건데 다시 하고. 자, 여기 보시면 미국도 제가 그림이 좀 가려졌는데요. 미국의 신용카드 이자가 대출이 지금 2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 여기 신차 대출 이자라고 써놨잖아요. 새로운 차 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7%입니다. 이자율이. 모기지금리도 또 쉽게 안 내려가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잠시 뭐 살짝 우리나라와 비슷한 반등 뭐 모습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볼 땐 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US 그 뱅크 크라이시스가 두 개가 큰 데가 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퍼시픽 웨스턴 뱅크하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좀 큰데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팩웨스트도 그렇고 이 팩웨스트가 좀 규모가 좀 있는데 일단 주가가 폭락했다 다시 찾긴 찾았지만 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겠죠. 물론 공매도 세력 때문에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하튼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 말씀드릴게요. 2023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뭐 올라가니 많이 해도 전국에 보면 이거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네요.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여전히 내려가고 있고 다 계속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 올라간 데는 아직 없습니다. 일부 구역, 서울의 일부 구, 그거 뭐 올라간 걸 가지고 자꾸 기사만 쓰는데 이걸 써야죠. 이걸 맨 앞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또 부산하고 대구는 이 하락폭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고 광주는 하락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도리어. 대전도 늘어났습니다. 묘하죠, 여러분? 그 그림이 못 버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시장 상황 지역마다 지금 차이가 많으니까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울산도 좀 어렵고. 자, 전세가 하락 확대가 지속되는 지역이 많아요. 물론 요즘 들어서 성남 일대하고 여기 보시면 수원 있잖아요. 여기 수원 전세가 하락 확대, 수원 권선지구하고 팔달지구는 전세가가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됐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수원의 입주 물량이 많아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인천 미추홀구도 뭐 사건도 있고 확대되고 있고 다 유지되거나 확대. 경기도 양주시는 완전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의정부도 갑자기 폭락이랄까 2배 가까이 내려왔어요. 입주 물량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 그림만 보셔도 바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이시는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되시면 부평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락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계양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분. 나머지 구는 조금 반등하거나 하락폭이 더 확대되거나 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제목처럼 전세가 하락 확대나 지속되는 지역이에요. 또 다른 데는 조금 줄고 있는데 거기도 뭐 그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터지면.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맨날 BRBRX.com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잖아요. 자, 5월달 거래를 우리 같이 볼까요? 5월 1일부터 5월 12일이에요. 12일간. 그림이 좀 어때요, 여러분? 물론 예전처럼 거래 신고가 100% 아직 안 됐으니까 약간의 저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5월 여기가 이제 1일이고, 2일, 3일 이렇게 가요. 4일. 그래서 이게 14일까지인데, 13, 14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거래가 없고, 12일인데 보시면 패턴이 어때요, 여러분? 이쪽에 와서. 조금 그렇죠. 그럼 여기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인데 272건 거래됐어요. 적죠? 자, 그러면 강남구를 제가 볼게요.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볼게요. 5월 달에 흐름 보셨고 강남구 패턴입니다. 보시면 올라가는 폭은 제한적이죠. 이건 가끔 가다가 어떤 거냐면 2020년도에 거래됐다가 지금 거래되는 것들. 2020년도에 이 정도였다가 지금 뭐 큰 좀 비싼 것들이에요. 강남구잖아요. 뭐 25억짜리가 지금 막 50억, 60억 됐으니까 25억짜리를 지금 팔면 10억 차이 나잖아요. 지금 60억에서 40억 내렸어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어때요, 그림이? 그림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발품 많이 파셔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사십시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2020년도에 거래된 게 내려간 거냐, 22, 3년도 최근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뽑아왔어요, 제가. 2022년, 23년 직전 가격 변동만 뽑아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올라갔던 것도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반 이상은 2023년도에 거래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쉽게 반등을 못 친다는 얘기예요. 가끔 1, 2억 오르는 것들은 여기 1, 2억, 3억에서 거치잖아요.
여기는 6억, 7억, 10억대까지 가고 그런 흐름이 이쪽으로 지금 약간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도 그전에는 좀 여기가 많이 올라와 줬었죠. 근데 그게 좀 힘이 끝나고 있다라고 좀 예측이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서초입니다. 서초도 보시면 4월 그 1일부터 보시면 위에서 좀 많이 움직였어요. 밑에도 있었지만 그다음 보합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여기 그림이 살짝 이게 4월 15일부터요, 여러분. 15일부터. 그 항상 한국 부동산이 데이터를 이상해 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림이 어때요, 여러분? 대충 제 말씀 이해될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송파구도 볼게요, 여러분. 송파구도 왼쪽이 아래쪽이 훨씬 많죠, 여러분. 아래쪽에.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거래가 조금 멈추고, 그죠? 여기가 이제 4월 1일부터거든요. 5월 달 분위기예요. 올라가는 힘이 약하잖아요. 안 사요, 사람들이. 내려온 게 없으면 안 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노원구 뭐 상승 뭐 얘기하는데, 이게 노원구 5월 10일까지 거래입니다. 어때요, 그림? 실제 거래입니다. 국토부 자료 갖다 뽑은 거. 이런 거를 기자분들이 좀 실어줘야 좋은데. 자, 5월 성남 분당과 요즘 뭐 반등한다고 막 뜨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4월 말일까지는 좀 크게 움직였는데, 지금부터는 어때요? 1억도 못 올리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정확하게 하면은 2023년도 1월, 2월에 거래됐던 거가 다시 한번 체크해 줘야 되는데, 아까처럼요. 그럼 다음에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 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이게 유추해서 제가 뽑은 건데요. 4월, 5월 추정입니다. 현재 5,512건인데 그거를 곱하기 그러니까 2주 지났으니까 60일 계산하면 4배 곱하면 되는데 제가 6배를 곱해줬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39,000, 33,000 추정치예요. 그러면 선이 어때요? 꺾이죠.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가 지금 내려가는 거로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다음 한 2주 더 봐야겠죠. 흐름을. 그런데 확실히 더 못 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약간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4월에 나타날 거 봤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자로 제가 거래량을 뽑아보니까 1214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6배를 넣어봤어요. 원래는 4배만 넣으면 되잖아요. 2주 계산해서 6배를 계산하니까 이 숫자가 나와요. 7200대. 그럼 꺾인 거죠. 만약에 9000대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9000대를 못 넘잖아요. 9000대가 어디에요? 여기가 아니라 수치가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어때요? 바닥에서 기는 거예요, 바닥에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적인, 이 엄청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수준이었어요. 제가 체크해보니까. 이거보다 높았습니다. 10,000건 되더라고요. 10,000건. 지금 9,000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요. 2008년도에 10,000건이었습니다. 10,000건. 지금 어때요? 그것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 너무 뭐 길게 이제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는데 시장 체크를 잘 하실까요? 자, 지금은 이건 뭐냐면 현재 거래량으로 나타낸 건데 5월 달을 이거를 이제 곱하기를 제가 10배를 했습니다. 그때 2,720개 갔다요. 서울도 아직 2주 남았잖아요. 그 계산해가지고 지금 한 2,400개, 600개 되는데 최고로 가면 3,350, 3,500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늘어가는 힘이 약하잖아요. 반토막 겨우 넘는 거죠. 3,400개 찍어도 6,100개. 근데 그 다음 지금 5월달 2주에 그거를 제가 272건인데 10배를 곱한 거예요. 10배. 그럼 2,720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2주짜리가 4번밖에, 3번밖에 더 없으니까 원래대로는 4배만 곱하면 되는데 2배를 제가 곱해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안 사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처럼 제가 3월까지로 봤는데 4월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 약세. 제 말대로 이게 약세가 되고 재하락 가능성. 이게 맞기를 바랍니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인데 여러분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로구 유형별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잠실 헬스 분위기 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고점이었습니다. 27억대. 그렇다가 여기 보시면 2022년 초에 조금 가라앉다가 다시 또 기사들 뜨면서 펌핑하고 그러니까 이 선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꺾여서 내려오다가 또 펌핑해서 올라가다가 연말에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선거 끝나고 옵니다. 선거 끝나고 펌핑했는데 힘이 약했어요. 다시 빠져요. 그리고 금리 오르면서 쭉 빠졌다가 연말에 1.3 대책하고 규제 하나 터지니까 일단 치고 갔어요.
치고 갔는데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꺼졌다가 다시 뭐 기사도 더 던지고 실제로 급매물 소진되고 나니까 약간 쳤어요. 쳤다가 이거는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직거래더라고요. 이거는 저 증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다가 이 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고 아마 오늘 내 사이에 분명히 또 가짜 거래든 진짜 거래든 이렇게 하나 또 찍을 겁니다. 찍어봤자 제가 볼 때는 매물이 90개인데 거래가 2건 됐어요. 5월 달에. 그럼 얘가 또 하나 또 받기 시작하고 바깥에 어떤 리스크가 터지면 이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못 받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헬로시티 84년도 뭐 자꾸 거래 뭐 신고가 나왔다고 뜨잖아요. 보시면 5월 달에 나온 거는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한두 개 이렇게 칠 거예요, 여기 위에. 그러면 보십시오. 치면 내려오고, 치면 내려오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쳤다 내려오고, 쳤다 내려오고. 이게 아주 전통적이에요. 제2의 영구를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갈 때, 상승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겠죠.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 더 봐야겠지만 이 추세라면 다시 한번 또 다운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매물 보시면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은. 자, 매물 증가 계속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여기 5월 7일이라고 썼는데 요거 못 바꿨네 제가. 5월 7일인데 실제로는 보시면 5월 14일이에요. 오늘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자, 보시면 약간 여기 서초구는 약간 물건이 줄었어요. 한 50개, 100개 줄었고 나머지 구는 여전히 상승구를 다 같이 유지하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1월 달에 비해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다 20, 30%씩 물건이 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노원, 양천, 영등포구도 여기 보시면 어때요? 2259개에서 2700개. 물건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도 계속 물건이 더 늘어나요. 매물이 계속 증가해요. 이상하죠? 미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포, 용산, 성도도 똑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청약 홈페이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시니까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청약 신청 들어가셔가지고 이 15일자 여기에 요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고르셔가지고 해당되는 분들 계시면 한번 청약 넣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가격이 본인한테 맞다고 판단되시면요. 이거는 뭐 큰 무리 없는 거니까 또 중도금 대출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격이 뭐 마음에 드시는 것도 있을 거고 실제로 주위 시세보다는 많이 싸요. 싸니까 또 입주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좀 영상 띄워드렸고요. 지금 요즘 여러분 좀 혼동스러울 거예요. 많이 본인이 사는 지역이 자꾸 오르고 제가 발품을 계속 많이 팔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약간 담합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일부 공인중개사 어떤 지역들이 가격을 맞추는 게 보여요. 매물 현황을 보면 특히 올림픽 파크포레온하고 지금 원베일리 입주가 8월인데요. 또 은평 쪽하고 그쪽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격들이 보면 지금 3달 전인데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8월인데 말씀드린 좀 5월부터 나온다는 지금 나왔습니다. 몇백 개 벌써 물건이 나왔어요. 그 전세하고 매매 물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흐름이 한 달 정도 더 가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다운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중에 방배 5, 6구역 관심이 계신데 그쪽도 아마 이제 조만간에 분양가고 선정해서 올해 안에 아마 분양할 텐데요. 그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서 분양가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고 여러분 그걸 아쉽게 분양가 상한제가 풀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풀리는 그 기간의 산정이 있어가지고 미리 예전에 관리처분이나 입주자 이런 것들이 결정된 데는 어떤 데는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조합 설립이나 현장마다 그 법이 바뀔 시점이 있었어요. 그거 체크하시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중요한 건 차후에 이제 뭐 관리 처분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예측하시고 자, 여하튼 그 청약 환전 좀 체크해 보시고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급하게 만약에 부담되는 분들이면 급하게 지금 움직일 땐 전혀 아닙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못 믿어오시면 여력이 되신다면 그냥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볼 땐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제 말을 뭐 100% 믿지 마시고, 또 뭐 감정을 저한테 쏟지도 마시고, 참고하셔서 본인도 또 공부를 하셔서, 제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암만 돌아봐도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집값이, 특히 서울은요.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런던보다 비싸니까요. 뭐 영국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전할까? 1334원 찍었습니다. 저번 주에 환율이. 그러면 그 환율이 지금 정상적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을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유가가 지금 버티고 있어가지고 덜한데, 우리 저 가스요금하고 이런 거 안 올렸잖아요. 그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아르헨티나 요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지금 가스하고 공공요금 올린 바람에 물가 상승률이 100%를 넘었대요. 난리가 났어요. 데모하고 막 대통령 나오라 그러고 장관 나오라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실 국민들이 지금 참고 버티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땐. 물가 이거 보통 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대한민국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을 갖다 물가에 산입하는 비중이 거의 없어요. 해외는 최하 25에서 33%인데 우리는 10몇 프로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물가가 거짓말 물가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사시기에는. 중산층도 버거울 거예요, 지금 물가 오른 것도 보면. 상위 1, 20% 분들만 좀 뭐 잘 못 느끼시지, 나머지 국민 6, 70%, 80% 분들은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가스가 안 올릴 수도 없잖아요. 언젠가 오를 거고. 그런 걸 계산해 보면 지금 이렇게 뭐 집값 떠받치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소비를 줄이게 하고 긴축을 해서 버블이 빠지게 해줘야 이게 물가가, 소비가 줄면 물가가 내려가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배탈이 나면, 배가 너무 부르면 조정을 하고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시기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파도가 치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연말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